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7구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단원별 풀이 강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강의 소개 시간으로 강의 소개는 뭐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1년부터 21년까지 7구급 통계학 기출문제 총 445문제를 전부 풀어드리는 강의로서 연도별 순이 아니라 1단원 확률부터 10단원 회귀 분석까지 제가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구분해 놓은 순서대로 풀어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다음으로 강의 대상은 통계직을 준비하시는 799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에 업로드 될 것이며, 이 업로드된 동영상 밑에 제가 교재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프린트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냥 다운받으셔서 옆에 두시고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본 강의는 기출문제 강의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통계학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개념이 뭐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냐는 우리가 강의를 뭐 진행해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통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사회조사 분석사를 따시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3과목 사회통계 뭐 수준의 지식 정도는 있으셔야지 본 강의 기출문제를 뭐 바로바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의 단원별로 제가 앞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문제풀이가 주가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예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사회조사 분석사를 뭐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뭐 통계학 개론 강의를 통계학 개론 강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각종 학원 인강 사이트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풀지 않고 그냥 이 강사가 푸는 강의를 듣고 있으시면 그냥 문제풀이 쇼를 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푸셔서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한지 뭐 틀렸는지,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강의가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대면 강의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거나 뭐 모르시는 분들의 바로바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제 혼자 지금 하는 온라인 강의여서 상당히 어색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통계학 기출문제 풀기 전에 일단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통계학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계학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를 알고 싶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키를 알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민 뭐 1번부터 5천만 명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가 5천만 번까지 키를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겠죠. 1번부터 뭐 조사하다가 한 100만 번쯤 100만 명을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100만 번째 조사하는 사이에 1번인 애가 더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애가 어린 애여갖고. 그럼 다시 또 가서 뭐 조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얘 키가 167인데 이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 적어서 157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오차라고 부르는데, 통계학에서는 이런 오차들이 통계학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부 이 5천만 명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모집단이라 부릅니다. 모집단. 근데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게 됩니다. 한 100명만 뽑읍시다. 100명만. 1번부터 100번까지만. 그럼 100명 조사하는 건 뭐 하루만 해도 뭐 키를 와서 재라 하면 되니까 뭐 조사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아내는 이 집단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다 보니까 이 5천만 명이
100명 안에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뽑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우리는 뽑힌다고 말하기 때문에 첫 단원으로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데 뽑는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단원 가면은 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뽑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그걸 표본 추출 방법이라 하는데 이거를 2단원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뭐 뽑았다 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래 뭐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었죠? 네, 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었는데, 키에 뭐에 대해서 알고 싶냐? 그냥 키? 예를 들어 100명 조사했는데 키 뭐 150, 151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이 100명의 요 데이터 갖고는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쉽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키의 이 키 데이터 이 자료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해주는 어떤 그런 값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대표값이랍니다. 대표값. 네, 이게 처음 쓰는 거라서 참 어색하네요. 이씨 왜 자꾸 지우개가 나오지? 네, 다시 제대로 쓰겠습니다. 대표값이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 뭐가 있죠? 네,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평균이 또 평균 뭐 나중에 가면 또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은 또 너무 큰 값이 있으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중앙값을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대표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키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키의 네, 평균을 알아본다든가 키의 뭐 중앙값을 알아본다든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 평균값이 있는데 이 평균값으로부터 이 키 자료들이 얼마나 네, 퍼져 있는가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원에서는 대표값과 네, 삼포도에 대해서 네,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표본을 뽑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100명에 대해서. 그럼 이 100명을 그냥 뭐 일렬로 쭉 네, 뭐 쓸 수도 있지만 요거를 깔끔하게 요약된 뭐 그림으로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뭐 평균은 어디고 아니 뭐 중앙값은 어디고 이 자료로부터 얼마나 뭐 퍼져 있는가. 뭐 평균이 160인데 160인 사람은 뭐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160도 170은 이만큼 있고 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죠. 네, 히스토그램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표본에 대해서 네,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네, 4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뭐 모집단이든 표본이든 얘네들이 뽑히기 전에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이. 이 모집단 뭐 대한민국 국민의 모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한민국 국민의 뭐 월급에 대한 모집단이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뽑혔을 때 이 뽑힌 애들을 내 팀이라고 했을 때 이 팀의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확률 분포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통계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 아닐까. 확률 분포가 또 여러 개이기도 하고 또 이 확률 분포들마다 또 특징을 또 다 외우셔야 되니까 암기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정해진 분포만 나오고 또 정해진 특징만 나오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기본적인 뭐 개념서를 보시면은 뭐 각종 분포들에 대해서 뭐 함수부터 해갖고 뭐 그걸 다 뭐 개념서는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표본을 뽑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표본으로부터 이 키의 평균, 대한민국 국민 키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이 표본으로 이 키의 평균은 모집단 5천만 명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명의 평균으로 이 5천만 명의 평균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알아내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은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그래서 6단원이 추정인데요. 당연히 이 추정을 하다 보면 100명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5천만 명인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통계학에서는 오차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계학은 오차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오차를 뭐 계산해 갖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주장, 어떤 주장이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의 평균은 170이다. 110cm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과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뽑아놓은 100명의 이 표본으로 이 우리가 주장하는 이 가설을 검정합니다. 그래서 7단원이 뭐냐면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키의 평균 170이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7단원 이후부터는 계속 검정을 합니다. 검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평균은 170이다를 검정하는 거고, 다음 단원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금연, 흡연. 그럼 여기 뭐 사람 수가 있겠죠.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남자인데 뭐 담배를 안 피는 사람 뭐 100명, 여자 뭐 50명, 흡연 뭐 40명, 뭐 15명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 남자들 중에서 흡연하는 확률과 여자들 중에서 이 흡연하는 확률이 같은지에 대해서 또 검정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하는 단원이 8단원, 8단원, 8단원 카이 제곱 검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키의 평균은 170이다라는 주장 말고도 더 나아가서 뭐 서울, 경기, 강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키 평균이 차이가 있냐, 이런 주장을 검정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키의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 요거를 검정하는 방법이 바로 9단원 분산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키, 계속 뭐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키를 가져와서, 자, 부모님의 키가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님의 키, 아버지의 키, 뭐 x1, 어머니의 키 x2가 있다고 했을 때 요 두 개의 값으로 자식의 키 y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뭐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가, 아버지 키 몇일 때 뭐 이렇게 아버지 키가 뭐 170이고 어머니 키가 150이면은 자식 키가 몇이 나올지를 알아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찾는 단원이 10단원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갖고 요 전체 1단원 확률부터 시작해 갖고 10단원 회귀 분석까지 배우는 게 저희 뭐 공무원 통계학 시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그림은 뭐 지금 뭐 설명을 들으셔도 뭐 다 뭐 통계학 개념에 대해서 완벽히 뭐 되시지가 않고 뭐 문제를 다 풀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강의를 전부 다 끝까지 수강하신 뒤에 다시 제 옆에 이 적어둔 1단원부터 10단원까지의 도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단원별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뭐 전체 지우개가 없어요. 이게 뭐 하나씩 지워야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원 통계학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9급은 총 20문제, 7급은 25문제겠죠. 중에 80%는 이 문제 중에 80%는 기출문제랑 거의 뭐 똑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새로운 게 나와도 정말 기본적인 정말 쉬운 문제가 나온다든가 해서 뭐 기출문제만 열심히 푸시고 공부하셨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0점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일단. 자, 다음으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을 바로 가겠습니다. 3번은 저희가 뭐 아무리 공부했다 해도 정말 처음 보는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계학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풀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이 뭐 1년 동안
뭐 시험 뭐 1년 준비하시든 뭐 2년 준비하시든 통계학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통계학만 한 다음에 맞출 수는 있지만 굳이 뭐 통계학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험장에서 처음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5% 5점 나옵니다. 한두 문제. 9급으로 치면 한 문제, 7급으로 치면 한 두 문제 정도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어려운, 뭐 어렵다기보다 개념 알면 풀 수 있지만 뭐 개념을 아예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15점은 조금 응용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출문제를 한 번 풀어서 안 되고 뭐 1회독, 2회독 계속 뭐 회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뭐 통계학에 대해서 센스가 생기셔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일단 80점 무조건 당연히 맞고, 이 존나게 어려운데 이 5점은 뭐 찍어서 맞추든가 뭐 틀리든가 그건 뭐 운에 맡기시고, 요거는 운에 맡기시고, 이 15점 중에서 내가 한 뭐 10점 정도는 맞춘다는 생각으로 90점을 목표로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합격에 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진짜 강조드리는 게 이 5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통계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 5점 맞추려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해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안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훨씬 많고, 차라리 이 시간에 뭐 다른 뭐 국사라든가 뭐 헌법이라든가 뭐 차라리 이런 과목을 더 투자하시는 게 낫지. 통계학은 뭐 당연히 100점을 맞는 거는 운에 맡긴다 생각하시고, 일단 한 80점, 뭐 80점, 90점 너무 많이 잡았네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일단은 확률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뭐 이 강의에 뭐 피드백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